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거 그냥 추위 탓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그건 심장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우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춥죠? 혹시 외출했다 돌아오면 손발이 꽁꽁 얼어서 한참을 녹여야 하지 않으세요? 보일러를 아무리 틀어도 손끝 발끝이 좀처럼 따뜻해지지 않고 밤에 잘 때 발이 시려서 수면 양말을 신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는 이런 걸 보통 나이 들어서 추위를 타나 보다 하고 넘기잖아요. 원래 수족 냉증이 있어서 그래 하면서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넘길 일이 아닐 수 있어요. 단순한 추위가 아니라 우리 몸속 혈관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비명일 수 있습니다. 특히 손발이 차가운 것과 함께 어깨가 자주 결리거나 턱이나 목이 뻐근하거나 이유 없이 피로하다면 심장을 의심해 보셔야 해요. 이게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거든요. 오늘은 겨울철 심장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추운 날씨가 심장에 위험한지, 어떤 증상을 놓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해요. 특히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 어깨가 자주 결리시는 분들은 꼭 끝까지 보세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겨울나기 함께 준비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왜 겨울이 심장에 위험한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날이 추워지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혈관이 수축해요. 꽉 하고 좁아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체온을 지키려고 그래요. 추운 곳에 있으면 몸에서 열이 빠져나가잖아요. 그걸 막으려고 혈관이 좁아지는 거예요. 혈관이 좁아지면 피부 쪽으로 가는 피가 줄어들어서 열 손실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우면 손발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몸이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려고 손발 쪽으로 가는 피를 줄이는 거죠. 일종의 생존 전략이에요. 여기까지는 정상이에요. 문제는 이게 심장에 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혈관이 좁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길이 좁아진 거예요. 그런데 피는 지나가야 해요. 좁은 길에 차가 지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막히죠. 그리고 압력이 세져요. 혈압이 올라가요. 좁아진 혈관에 피를 밀어넣으려면 더 센 압력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겨울에 혈압이 올라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심장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해요. 좁아진 혈관에 피를 보내려면 심장이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하거든요. 심장이 과로를 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사람한테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심장이 튼튼하고 혈관이 깨끗하면 좀 좁아져도 버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떨까요? 혈관에 찌꺼기가 쌓여 있고 심장도 예전 같지 않잖아요. 이미 좁아진 혈관이 더 좁아지고 지친 심장이 더 과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순간 좁아진 혈관이 턱 하고 막히면, 피가 안 통하게 되면, 그게 바로 심근경색이에요. 심장에 피가 안 가서 심장 근육이 죽는 거예요. 돌연사의 주범이죠. 그래서 겨울에 심근경색이 많이 발생해요. 특히 기온이 뚝 떨어지는 날, 아침에 일어나서 찬 공기를 갑자기 맞을 때 많이 생겨요. 제가 상담실에서 만났던 분 중에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50대 후반 남성분이셨는데 겨울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그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평소에 손발이 좀 차가웠대요. 겨울에 특히 심했고요. 어깨도 자주 결렸대요. 목이랑 어깨가 뻐근해서 파스를 달고 사셨대요. 그리고 밥 먹고 나면 자주 체하는 느낌이 들었대요. 소화제도 자주 드셨고요. 그런데 이게 다 심장 문제였던 거예요. 그땐 몰랐대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넘겼대요. 그러다가 어느 겨울 아침에 쓰러지셨대요.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면서 숨이 안 쉬어지더래요. 식은땀이 나고 팔이 저리고. 다행히 가족이 바로 구급차를 불러서 살았대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요. 그리고 평소에 증상이 있었을 텐데 왜 안 오셨냐고요. 박 선생님이 어깨 결림이랑 소화불량 이야기를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게 심장 증상이었다고 하시더래요.
심장에 피가 부족하면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요. 박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파스 붙이고 소화제 먹으면서 넘겼다고요. 제발 다른 분들은 저처럼 넘기지 마시라고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건데요. 심근경색하면 드라마에서처럼 가슴을 쥐어짜며 쓰러지는 걸 생각하시잖아요. 의학하면서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장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전형적인 증상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요. 심장이 그렇게 알기 쉽게 신호를 보내지 않아요. 오히려 엉뚱한 곳이 아파요. 이게 함정이에요.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턱이나 목이 뻐근하게 아파요. 가슴이 아닌 것 같은데 턱이나 목이 아파요. 뭔가 조이는 느낌이 들어요. 치과 문제인가 싶어서 치과에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두 번째, 어깨가 결려요. 특히 왼쪽 어깨요. 왼쪽 어깨나 팔이 뻐근하거나 왼쪽 팔 안쪽으로 찌릿찌릿한 통증이 내려와요. 근육통인가 싶어서 파스 붙이고 마사지 받으시는 분들 많아요. 세 번째, 소화가 안 돼요. 밥만 먹으면 체한 듯이 더부룩하고 속이 불편해요. 위장 문제인 줄 알고 소화제 드시는 분들 많아요. 네 번째, 이유 없이 극심하게 피로해요. 특별히 힘든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기운이 없고 축축 처져요. 평소보다 유난히 피곤해요. 다섯 번째, 숨이 차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요. 나이 들어서 체력이 떨어진 건가 싶어서 넘기시는 분들 많아요. 이런 증상들이 가슴 통증 없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놓치기 쉬워요. 특히 어깨가 결리네 하고 파스 붙이고 체했나 보다 하고 소화제 드시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런 증상이 추운 날씨에 반복된다면 그리고 손발이 차가운 것과 함께 나타난다면 내 심장이 위험하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꼭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김할머니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70대 초반이신데 겨울만 되면 어깨가 아프셨대요. 왼쪽 어깨랑 팔이 뻐근하고 가끔 찌릿찌릿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정형외과도 가보시고 한의원에서 침도 맞아보시고 근데 별로 안 나았대요. 그리고 겨울에 유독 숨이 차셨대요. 조금만 걸어도 헉헉거리시고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대요. 그러다가 딸이 이상하다 싶어서 심장 검사를 받아보자고 해서 병원에 갔대요. 검사를 해보니까 심장 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더래요. 심근경색 직전이었대요. 다행히 시술을 받으셔서 지금은 괜찮으세요. 하지만 김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어깨 아픈 게 심장 때문인 줄 꿈에도 몰랐다고요. 딸이 병원 가자고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예방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겨울철 심장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혈관이 깨끗하고 탄력 있으면 추워서 좀 좁아져도 버틸 수 있거든요. 혈관을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생활 습관이 중요해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짜게 먹지 마세요. 소금이 혈압을 높여요. 기름지게 먹지 마세요. 혈관에 찌꺼기가 껴요. 운동하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관이 튼튼해져요. 담배는 끊으세요. 담배가 혈관을 망가뜨려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겨울철에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를 피하세요. 따뜻한 집 안에 있다가 갑자기 찬 공기를 맞으면 혈관이 확 수축해요. 이게 심장에 큰 부담을 줘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실내에서 충분히 몸을 움직여서 체온을 올린 후에 나가세요. 밖에 나가실 때는 따뜻하게 입으세요. 특히 목이랑 머리를 따뜻하게 감싸세요. 목도리, 모자 꼭 쓰세요. 이른 아침 운동은 피하세요. 새벽이나 이른 아침은 기온이 제일 낮을 때예요. 이때 운동하시면 심장에 부담이 커요. 해가 뜨고 기온이 좀 오른 후에 운동하세요. 그리고 오늘 한 가지 특별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저는 그동안 영양제보다 음식을 챙기세요. 자연에서 온 음식을 드세요 하고 강조해 드렸잖아요. 영양제 유통기한 지나면 버리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그런데 오늘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것만큼은 영양제의 도움을 받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바로 오메가3예요. 오메가3가 혈관 건강에 좋다는 건 많이 들어보셨죠? 혈관 속 기름때를 녹이고 피를 맑게 해주고 혈관을 부드럽게 해줘요. 그런데 이걸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메가3가 많은 음식이 뭐예요? 등 푸른 생선이에요. 고등어, 꽁치, 정어리, 연어 같은 거요. 그런데 권장량만큼 섭취하려면 매일 고등어를 몇 마리씩 먹어야 해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힘들죠. 매일 생선만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다가는 중금 속 걱정도 되고 칼로리도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혈관 건강만큼은 순도 높은 오메가3 영양제의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할 수 있어요. 물론 영양제 만능주의는 아니에요. 기본적인 식습관, 운동, 생활 습관이 먼저예요.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오메가3를 챙겨 드시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오메가3가 뭘 하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오메가3는 쉽게 말해서 혈관에 바르는 고급 윤활유예요. 추워서 굳고 뻣뻣해진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혈관이 탄력을 되찾는 거예요. 그리고 끈적끈적한 피를 미끌미끌하게 바꿔줘요. 피가 끈적하면 좁은 혈관을 지나가기 힘들잖아요. 오메가3가 피를 맑게 해줘서 좁은 길도 슝하고 잘 통과할 수 있게 해줘요. 또 혈관 벽에 붙은 찌꺼기를 줄여줘요.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걸 막아주고 이미 쌓인 것도 줄여줘요. 결과적으로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피가 잘 돌면 당장 손발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 오메가3 드시고 나서 손발이 따뜻해졌다는 분들 많아요. 어깨 결림도 나아질 수 있어요. 어깨가 결리는 이유 중 하나가 혈액순환이 안 돼서거든요. 피가 잘 돌면 근육에 산소랑 영양분이 잘 공급돼서 결림이 줄어들어요. 무엇보다 심장이 편해져요. 혈관이 부드러워지고 피가 잘 돌면 심장이 덜 힘들어해요. 심장 건강이 좋아지는 거죠. 제가 아는 분 중에 이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60대 초반이신데 손발이 정말 차가우셨대요. 겨울에는 장갑을 껴도 손이 시리고 발은 항상 얼음장이고 밤에 발이 시려서 잠을 못 주무실 정도였대요. 그리고 어깨도 만성적으로 결리셨대요. 왼쪽 어깨가 항상 뻐근하고 마사지를 받아도 잠깐이고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나왔대요.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고 있다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 오메가3를 권하셨대요.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니까 일단 오메가3로 관리해 보자고요. 이 선생님이 그때부터 오메가3를 꾸준히 드셨대요. 순도 높은 걸로 하루에 한 알씩 석 달쯤 드셨는데 손발이 예전보다 따뜻해지신 느낌이 드셨대요. 완전히 따뜻해진 건 아닌데 전보다 확실히 나아지셨대요. 6달쯤 되니까 어깨 결림도 좀 나아지셨대요. 만성적으로 뻐근하던 게 많이 줄었대요. 1년 후에 건강검진 받으셨는데 콜레스테롤 수치도 떨어졌대요. 의사 선생님도 잘 관리하고 계시다고 하셨대요. 이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메가3 하나 챙겼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고요. 오메가3 영양제를 고르실 때 알아두실 게 있어요.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오메가3에도 종류가 있고 품질 차이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순도예요. 오메가3 순도가 높을수록 좋아요. 순도가 낮으면 오메가3 외에 다른 기름이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효과가 떨어져요. RTG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순도가 높은 형태예요. 우리 몸에 흡수도 잘 되고요. 영양제 고르실 때 RTG형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EPA랑 DHA 함량을 보세요. 이 두 가지가 오메가3의 핵심 성분이에요. 이 함량이 높을수록 좋아요. 원료도 중요해요. 작은 생선에서 추출한 게 좋아요. 큰 생선은 중금속이 축적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비린내가 나는 제품은 피하세요. 비린내가 심하면 기름이 산패됐을 수 있어요. 좋은 제품은 비린내가 거의 안 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해요. 오메가3가 좋다고 해서 아무나 드시면 안 돼요.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어요.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오메가3도 피를 묽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이 오메가3까지 드시면 피가 너무 묽어질 수 있어요.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조심하세요. 수술 전에는 오메가3를 중단해야 할 수 있어요. 피가 잘 안 멈출 수 있으니까요. 수술 예정이시면 의사 선생님께 오메가3 드시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드세요. 어떤 건강 보조제든 기저질환이 있으시면 함부로 드시면 안 돼요. 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 이제 겨울철 심장을 지키는 생활 수칙을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움직이지 마세요. 겨울 아침은 위험해요. 자는 동안 혈압이 낮았다가 일어나면 확 올라가거든요. 거기에 찬 공기까지 맞으면 혈관에 부담이 커요. 일어나서 이불 속에서 기지개 펴고 손발 주물러주고 천천히 몸을 깨우세요. 5분 정도 여유를 갖고 일어나세요. 찬물 세수는 피하세요.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시는 분들 계시죠? 정신이 번쩍 든다고요. 그런데 겨울에는 위험해요. 찬물이 얼굴에 닿으면 혈관이 확 수축해요. 따뜻한 물로 세수하세요. 외출 전에 준비 운동을 하세요. 밖에 나가기 전에 실내에서 가볍게 몸을 움직이세요. 팔 돌리기, 다리 굽혔다 펴기, 제자리 걷기.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한 후에 나가세요. 목과 머리를 따뜻하게 하세요. 목도리, 모자 꼭 하세요. 목과 머리로 열이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여기를 따뜻하게 하면 온몸이 따뜻해져요. 실내외 온도 차이를 줄이세요. 실내 온도를 너무 높이지 마세요. 실내가 너무 따뜻하면 밖에 나갔을 때 온도 차이가 커져서 혈관에 부담이 돼요. 실내 온도는 20도에서 22도 정도가 적당해요. 충분히 물을 드세요. 겨울에는 갈증을 덜 느껴서 물을 안 드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물을 안 마시면 피가 끈적해져요. 충분히 물을 드세요. 따뜻한 물로요. 무리한 운동은 피하세요. 겨울에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하시면 심장에 부담이 커요. 운동하시더라도 충분히 준비 운동을 하시고 강도를 낮추세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오늘 기억하실 것 5가지입니다. 첫째, 손발이 차가운 건 단순한 추위가 아니라 혈관의 경고일 수 있어요. 둘째, 심근경색은 가슴만 아픈 게 아니에요. 어깨 결림, 턱 통증, 소화불량, 피로도 증상이에요. 셋째, 겨울에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를 피하세요.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고 따뜻하게 입으세요. 넷째, 혈관 건강을 위해 오메가3를 챙겨 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다섯째,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따뜻한 손이 건강한 심장입니다. 손발이 따뜻해지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심장이 편하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손발이 차가우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발이 따뜻해지시길 바랍니다. 심장이 힘차게 뛰시길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 음식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과학이 만든 좋은 도구를 이용하는 것도 지혜예요. 오메가3가 필요하시면 좋은 제품 하나 장만해 보세요. 나를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올겨울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 어깨가 자주 결리시는 분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새겨두세요. 그리고 증상이 의심되시면 꼭 병원에 가보세요. 미루지 마세요. 다음에는 또 다른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연우의 소담수다. 저는 연우였습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감사합니다.